안녕하세요. 문제 기반 학습 수업 설계에서 제조업 기술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설계서입니다. 1번 교육과정 및 수업 환경 분석을 위한 주제 선정하기에서 저는 즉 교육과정 선치 기준을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라고 잡았고요. 여기에 대한 해설로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찾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하고 그 과정을 평가하고 제조기술 문제 해결을 활동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 요소 및 의미를 보겠습니다. 학습 요소로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 시스템, 두 번째로 재료의 특성과 활용, 세 번째로 생산, 수송, 통신 문제 해결. 이에 대한 의미로서 기술 시스템은 제조기술 시스템의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의 과정을 이해하고 각 단계별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기술은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료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기술적 적응 체제임을 이해하고 미래의 제조기술 발달 전망을 예측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 해결하고 개선하는 체험활동을 문제를 통해 창의적 문제를 해결 능력을 기른다 라고 나와 있던 교육과정 분석하기였습니다. 나번으로 수업 환경 분석하기인데요. 학생과 그리고 교사, 학습 환경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성별을 고려한 이질적인 모둠을 구성을 하였고요. 교사는 제조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체험활동 시 상호작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학습 환경으로서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한 장소, 그리고 실습 재료와 공구의 완비, 그리고 실습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야 된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답안으로 이제 수업 주제 선정하기인데요. 수업 주제는 첫 번째로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의 창의적 해결 방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취지는 오늘날에는 생활 속에 제품이 지닌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편리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간단한 생활용품을 창의적으로 구상하여 설계하고 만들어 봄으로써 제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취지를 정했고요. 라본으로 학습 목표 설정하기에서 학생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것은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한다. 두 번째로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책을 탐색한다. 세 번째로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의 창의적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에는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불편한 점을 찾고 해결하고 개선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교과 영역의 흐름인데요. 영역명 보시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과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역에는 기술 활용이고요. 핵심 개념은 창조, 일반화된 지식은 생산 기술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인류의 삶에 유용한 재화를 산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실과 내용 요소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학교는 이제 기술 시스템, 그 다음 제조 기술 문제 해결, 다음으로 미래의 기술과 생명 기술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된 기능은 탐색, 계획, 설계, 제작하기입니다. 그에 따른 성취 기준도 나와 있고요.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실생활 과제를 설정하는 사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는 지향하고 결과를 모두 반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업의 개요인데요. 영역의 교육 방향은 수업 구성을 보면 제조 기술 시스템이고 핵심 개념은 창조와 소통이며 학습 요소는 제조 문제 해결 활동, 자신은 3차 시로 구성하였습니다. 교과 영역은 기술적 문제 해결과 기술 활용, 그리고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인성 요소로서 책임, 배려, 감수성과 신미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능은 탐색, 계획, 설계, 제작, 그리고 교사 학습은 문제 기반 학습, 다음 평가 방법은 포트폴리오, 관찰법, 완제품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사 학습 및 평가 과정 설계인데요. 총 3차 시로 설정을 하였고요. 첫 번째 차시는 문제 확인하고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문제를 찾는 방법 모색하고 모둠별 아이디어 회의하기, 제품 구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확인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된 교과 역량은 기술 시스템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용도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고요. 관련된 내용은 재료의 선택, 아이디어 스케치, 구상도 그리기, 제작도 그리기, 제품 만들기 이렇게 구상하였고 관련된 교과 역량은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마지막 차시로서는 발표하고 평가하는 활동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완성된 작품 발표하기, 두 번째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하기,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 평가하기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과 역량은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 활용 능력입니다. 교수 학습 과정안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단원명과 그다음에 학습 목표, 교수 학습 방법, 관련된 준비물, 지도 단계, 도입, 전개, 정리까지 마지막으로 평가할 때 어떤 항목대로 평가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도 방법과 지도상 유의점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설계 개요를 보시면 문제 기반 학습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첫 번째로 문제 개요를 구성했습니다. 문제 토픽으로서 책상 위에 스마트폰, 연필, 가위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공부나 일에 집중하기 어렵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은 일에 집중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문제 사항을 이제 동영상으로 제시를 하였고 도전 과제와 문제 해결 과제도 동영상으로 제시를 하여서 학생들의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충분히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제시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개선하여 제품으로 만든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제작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도전 과제는 이제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책상을 잘 정돈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드는 과제이고요. 문제 해결 조건은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하며 세로의 길이가 각 300mm를 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 책상 위에 물건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전원 없이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조건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조건을 제시할 때 아이디어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 구성하는 방법에 YY 기법, 특성 요인도 기법을 좀 활용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문제 결과의 이제 활용 체크리스트인데요. 기존은 이제 열린 창의적 문제인가, 두 번째로 교과목의 목표와 핵심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가능한가, 네 번째로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조건들과 관련된 척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 상황인데요. 스피커폰을 이제 제작하는 이런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제한 조건과 그다음에 재료 및 공구를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활동 자료인데요.
어, 이제 평가는 총 4가지로 이제 하고요. 평가 활동은 포트폴리오 작성, 그리고 자기 평가하기, 그다음에 완제품 평가하기, 다음으로 동료 평가하기 이렇게 하고요. 이제 피드백 계획도 4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평가 비율도 이제 교사 평가와 학생 평가 해서 전체 100%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음에 평가 도구인데요. 이제 평가 도구로서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요소에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창의적인 문제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가, 성실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정리가 관리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보통, 우수, 미흡 이렇게 3단계로 평가하게끔 했고요. 관련된 채점 기준표에 따른 기재는 상중하로 이렇게 나타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제품 평가에서 기능성, 심미성, 창의성 영역 중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서 채점 기준표 따른 기재는 상중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기 평가에서는 이제 창의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척도를 제시를 하였고요. 채점 기준표에 따른 기재 상중하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료 평가로서는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였고 작업 후 뒷정리를 잘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두 뭔가 협동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지와 시간 내에 발표를 하였고 모둠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여 있는가에 대한 평가 요소로 상중하로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취 수준인데요. 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불편한 점을 찾아 해결하고 개선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문제 능력이 뛰어남 이 상이고요. 중 수준에는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불편한 점을 찾고 개선한다. 하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제조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불편한 점을 찾았다라는 성취 수준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서는 5가지를 이렇게 제시하였고요. 학생의 특징에 맞는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문구들로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제 기반 학습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